지금 뭐 사놓고서는 기다릴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유통 화장품에서 10에서 15% 수익률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도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은 2분기 실적은 지금 6.18 행사 때문에 좀 엇갈리는 실적이 나타나게 됐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연우 같은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LG생활건강 주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실적 때문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물류 지체 같은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좀 3분기 영업이익은 자기들이 진짜 엄살 떠는 것이 아니고 작년 3분기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바라는 게 없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처음 나온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을 제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물류 지체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예. LG생활건강의 핵심은 뭐예요? 그거는 대중국 브랜드력입니다. 이거는 중장기인 거죠.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회사의 펀더멘탈 팩터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LG생활건강은 지금은 좀 오히려 저점 매수의 시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 대중국 브랜드력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제가 투자 의견을 낮춰 주가가 하락한 거는 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할 수가 있다. 항상 단기적인 문제와 중장기적인 문제를 분리하셔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뭐 컨센서스 크게 하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역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3분기 향후 전망이 중요한데,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니스프리 계속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니스프리에 대한 향후의 회사의 전략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좀 말해달라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중국 물류가 LG생건 저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는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설화수하고 온라인 중심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계속 되고 있는지,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거 이제 탑라인 성장률 원래 10% 목표였습니다만 연간으로 이제 0%로 가고 수익성 위주로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설화수나 다른 브랜드 대비 매출 대비해서 마케팅비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었다.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에 대한 미련은 크게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물류도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물류센터는 굉장히 큽니다. 상해에 있는데 일찍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3분기 설화수 성장률 30% 이상 국내외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문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은 이제 저점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월달 실적도 중국에서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분기 전체적으로는 아마 30%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지금 중국 이런 화장품 소비 확대의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퍼포먼스도 가장 좋죠. 네, 가장 깔고 가는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코스맥스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국내외가 좀 돌아섰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영업이익은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노엔이 상장을 이제 8월 6일에 하는데 이게 한국콜마 주가에 긍정적일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익 비중이 60%가 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한국콜마가 약간 지주회사 성격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노엔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노엔 투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장을 비싸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한국콜마 주가가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리오는 6.18 행사는 아쉽지만은 중국에서의 실적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18 행사는 대기업들의 돈잔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나 네오판 같은 업체들은 그렇게 낄 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오는 6.18 행사 가지고서 브랜드력이 뭐 훼손됐다 이렇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초 대비 연말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비쌌었는데 최근에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모을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랜드력은 국내외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토팜이 좀 이 쿠팡 과재고 때문에 세일인 매출이 좀 부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3분기에는 실적의 모멘텀이 상당히 커지는 시기예요. 작년도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네오팜도 뭐 주가 그렇게 추세대로 꺾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우가 전방 산업이 상당히 빨리 회복을 하게 되면서 또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고 있죠. 작년에 구조조정 효과가 또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00억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AP하고 LG가 모두 좋은 상황이죠. AP가 지금 안 좋은 게 이니스프리잖아요. 라네즈하고 선화수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AP향 매출이 양호하고 LG생건 쪽은 지금 금형을 증작을 했습니다. 후가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 그 효과가 또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립이에요. 유통이든 화장품이든. 왜냐하면 델타 변이 확산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소비 심리가 지금 10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어중간하게 재확산됐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못 떠나고 국내 수요는 뭐 이상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야지 좋은 건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으로 트래픽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백화점 트래픽도. 그러니까 지금 국내 쪽에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호텔신라 추천을 드립니다만은 주가는 당분간 좀 횡보를 할 것 같다. 떨어지지도 않겠죠. 이게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글로벌 여행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 이게 중단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또 어려운 거잖아요. 접종률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해외여행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기대했던 거지 뭐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종률이 뭐 70%, 80%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리고 호텔신라는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고 할 때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1달러 한 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당분간은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MOU 체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하이오 면세점하고 MOU 체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주가의 모멘텀, 또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 나오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 화장품 지금 코스맥스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폭염이 긍정적인 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편의점, 롯데하이마트, 이마트 같은 업체들이 이제 폭염 모멘텀을 즐길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올해 여름이 역대급으로 또 폭염이 좀 길다고 하잖아요. 작년은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어가지고서 편의점이나 이제 하이마트 에어컨이 팔리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하이마트 같은 경우 에어컨이 지금 7월 달에 100% 이상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7월 달 매출이 10% 이상, 8월 달도 아마 이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추세적으로 주가 상승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 초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뭐 사놓고서는 기다릴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유통화장품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10에서 15% 정도 수익률 나오면은 다 차익 실현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7월 동일점 성장률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7월달 실적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10에서 15% 업사이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요. 10에서 15% 수익률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지금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에서 15%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것도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박스권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가 이미 2분기 실적 발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 3분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저점 매수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